자, 리터러시 아닌가? 여기서부터 알고리즘부터 보면 됐겠죠, 그죠? 숙제를 맞나요? 그죠? 답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채점을 먼저 각자 해봅시다. 그리고 나서 풀어보고 싶은 문제는 질문하세요.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뭐야, 씨. 자, 147쪽 1번에 1번, 2번에 4번. 자, 148쪽 1번에 4번, 2번에 1번. 그 다음에 149쪽 1번에 3번, 2번에 2번입니다. 자, 한번 보시고 6문제죠, 그죠? 6문제 중에 와, 이건 진짜 읽어보면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었더라 랄지 아니면은 난 내용은 이해됐는데 왜 답이 이렇게 되는지 난 잘 모르겠다라는 문제가 있을까요? 얘기해서 괜찮아요. 얘기하고 싶은 문제가 있는 듯한 느낌이라 제가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거예요. 할 말이 있긴 했네요. 할 말이 있긴 합니까? 똑같아요. 그니까요. 모를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없어요. 문제 없어요. 149쪽에 2번. 풀지도 않았다면서 뭐 어려운지 쉬운지 어떻게 알아요, 네가. 김유한 씨는요? 그러니까 다 맞긴 했는데 다 맞았어도 이게 내가 얻어 걸린 것도 있고 아니면 제대로 푼 것도 있고 할 건데 있을 거 아닙니까? 없었다고? 그래요. 나는 이거 어렵던데. 나도 이거 나도 이게 지문이 아리까리한데 이건 괜찮았어? 괜찮았어요? 세훈이는? 그래요. 오케이. 일단은 그렇다면은 좋아요. 여기 요거 보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봐볼까요? 요거를. 자, 빈칸이었고 지금 요거를 추적을 하는데 지금 체크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사실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 힌트가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체크를 해 놔봤어요. 그러니까 이 글은 지금 보면은 이 앞에는 일단 이 문장을 그냥 읽어주는 게 낫겠네. 그래요. 봐봐요. 그냥 한 문장 읽어볼게요. 왜냐면 문장이 길거든요. 여기까지니까. 자, 이 수학의 역사라는 게 하나의 긴 어떤 시퀀스니까 어떤 뭐 일직선의 순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가장 좋은 아이디어,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는 연속, 순서의 하나의 긴 어떤 연속체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고, 또 지금 보면은 테이킹이 걸렸으니까 파인딩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어. 새로운 확장, 그 다음에 어떤 다시 변화를 시켜보는 거, 그 다음에 적용을 시켜보는 거, 이것에 대한 얘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말이 어려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생각을 일단 받아들인 거야. 오케이? 그래가지고 또 그러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확장도 시켜보고 변화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그걸 적용을 시켜보는 게 뭐 수학의 전체 역사라고 본다 이건데, 그래서 지금 너가 좋아하는 미적분학 얘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라이프니츠 나옵니다. 라이프니츠가 나와요. 네가 그렇게 내가 뉴턴이라고 했지만 너는 라이프니츠라고 막 했었던 미적분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여기서. 그죠? 좋습니까? 기분 좋아요? 뭘 안 좋아요? 못 풀어봐서요? 숙제를 안 해서요? 왜 안 했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원병 안에 그러면은 아니 화요일은 폭우가 왔고 수요일도 폭우가 왔어? 어제 폭우 하루 안 왔는데 화요일 내가 수요일 날 숙제를 내준 것도 아니고. 목요일 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미루다가 결국에는 몰아서 하려고. 근데 뭐 영어 점수를 바라게 오르길 바라냐 그러면.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일단
수학의 역사라는 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적분 얘기가 나오면서 우리가 잠깐만요. 그냥 그 다음 문장 바로 읽어볼게요. 그냥 자, 완전히 근데 우리가 300년 전에 사는 사람들과의 삶의 모습이 달라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주로 그게 뭐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과학적 그 다음에 기술적 혁신 때문인데 이거는 여기가 이제 미적분학이죠, 그죠? 미적분학의 어떤 통찰력을 요구를 했었던 그러니까 미적분학이라는 어떤 이해, 학문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었던 그런 과학적, 기술적 혁신 때문에 우리가 300년 전의 사람과는 모습과 다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수학이라는 게 그 순간에 필요했었던 그 순간에 가장 좋은 어떤 아이디어를 계속 접목을 시켜보는 거였어. 그리고 그걸 이제 확장도 시켜보고 다르게 변화도 시켜보고 그 다음에 다시 뭐 그걸 적용을 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점점점 우리 실생활에 영향을 줬었고 특히나 이 사람이 찍고 있는 거는 미적분학이 되게 크게 변화를 줬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아까 이제 나오죠, 그죠? 뉴턴하고 이 라이프니츠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미적분학을 발견했어요. 17세기 후반부 쪽에서. 그래서 발견했지만은 근데 여기 봐봐. 발견했다는 얘기 다음에 번 나오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그러나 그 연구의 역사가 뭘 드러내냐면은 수학자들이 생각을 했다라는 거야. 이 모든 어떤 필수적인 요소들, 미적분학의 요소들을 이미 생각을 했었다라는 겁니다. 뉴턴이나 라이프니츠가 오기 전에. 오케이? 즉, 우리가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은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미적분학을 막 이렇게 만든 것처럼 보여지는데 이 문장을 읽어보면은 아예 없었던 학문이 아니었던가 봐. 실제로는 그 분야에 대해서 막 과거에 라이프니츠와 뉴턴 이전 사람들도 그거를 계속 공부를 했었나 봐. 그럴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뉴턴 자신도 인정을 해. 이러한 흘러가고 있는 현실을요. 그가 이렇게 썼을 때, 즉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란 말은 미적분학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출발점을 준 사람이 있을 거야. 아까 시퀀스라는 표현 자체가 있지 않았죠? 있었죠, 그죠? 시퀀스. 미적분학을 누가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 그게 이제 계속해서 시간이 쌓이면서 이것들을 누가 건드려서 그거에 대한 어떤 뭐 논문을 발표할 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연구 자료를 남길 수도 있겠지. 그걸 보고 뉴턴이랑 라이프니츠가 이런 거야 라는 식으로 미적분학은 딱 이 두 사람에 의해서 그 두 사람이 연구했던 시점 17세기 후반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 시점에 딱 뭔가 집대성이 되는 그런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이 흘러가는 현실에 대해서 인정을 했다라는 말도 미적분학이 처음에 탄생을 해가지고 쭉 지금까지 자기가 이제 정리하는 그 시점까지 오는 데 있어서 이런 것이 있었다, 이런 어떤 시퀀스가 있었다는 걸 인정을 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면서 만약에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멀리 파더니까 더 멀리 봤다면 그러면 그거는 뭐 때문이냐면 내가 서 있었기 때문인 거야. 어디에 서 있었냐면 거인의 어깨에 서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써. 이제 거인의 어깨라는 말이 뭔가 이상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멀리 볼 수 있었다는 말은 이 미적분학이라는 거를 집대성한 걸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미적분학은 이겁니다라고 자신 있게 발표할 수 있었던 그런 지식이 쌓아진 단계를 말하는 거야. 그럴 때 그건 뭐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내가 거인의 어깨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표현을 하지, 그지? 이 거인의 어깨가 누구겠어? 그 전에 뉴턴 이전에 미적분학을 공부했었던 수많은 사람들의 업적을 얘기하는 거지. 그 사람들의 업적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비로소 나에 의해서 미적분학이라는 게 하나 만들어진 거야. 그럼 이 사람은 미적분학은 완전히 내가 새롭게 만든 거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과거, 전 때의 사람들의 업적을 내가 정리한 것에 불과하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어떤 말인지 알겠어? 자, 그래서 다시 봐봐. 이제 빈칸 문장이야. 뉴턴과 라이프니츠가 그들의 아주 뛰어난 통찰력, 즉 이 뛰어난 통찰력이 가리키는 게 당연히 미적분학을 말하겠지, 그지? 미적분학을 생각을 해냈어. 거의 동시에 생각해냈는데 그게 뭐 때문에 그랬냐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이제 뭐 때문이라고 보면 되겠어. 과거 사람들의 그 연구해놨었던 결과, 업적,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미적분학이란 걸 만들어낸 거야. 그럼 그거에 해당하는 답이 뭐냐라는 거지. 그죠? 서진아? 다 했어. 이제 선택지 봐야 될 차례예요. 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업적이라는 게 봤을 때 일단 이거는 아니겠죠, 그죠? 캘큘러스라는 게 어떤 천재들의 연구로 여겨진다 이런 말은 전혀 아니죠. 우리가 찾고자 하는 말이. 자, 두 번째 그것은 아주 큰 도약, 립이 이렇게 한번 푹쭉 뛰는 걸 말하는 거잖아, 그렇지? 그래서 큰 도약이 아니다. 이미 알려져 있었던 것으로부터의 비슷할 수도 있어요, 그죠? 왜냐하면은 도약이라는 말은 뭔가 확 이 사람이 만들었다는 의미인 건데 뉴턴의 말은 아니야, 나는 그냥 정리한 것에 불과해. 약간 이런 의미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2번은 괜찮은 것 같아. 3번 불가능했습니다. 불가능하다 이거야. 이런 캘큘러스의 사용에 대한 어떤 목록을 만들어내는 게 전혀 상관없는 말입니다. 그죠? 4번 그들이 이거는 개척하다란 말이죠. pioneer. 개척자라는 그런 명사도 되고 아니면 개척하다라는 동사도 되고요. 이런 획기적인 발전을 개척해냈다. 수학 이 calculation 계산 분야에 있어서 이것도 아닙니다. 그죠? 네. 다른 수학자들이 그것을 있는 그대로 as it was라는 말이 그것 있는 그대로 이 발견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이 말도 전혀 아니죠. 그죠? 그래서 가장 적절한 건 아마도 2번이 되겠다. 예? 휴지한 립이 아니다. 나는 거인의 어깨에 올라와 있어서 멀리 봤을 뿐이지 내가 잘나가지고 멀리 본 게 아니다. 거인의 어깨는 이미 이전 사람들의 연구 업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풀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독특하게 마지막 정리해보자면은 요 마지막 원래 여러분들 빈칸 이렇게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후반부에 물론 지문의 후반부에 있지만은 지문 이 빈칸 다음에 문장이 있으면 사실 여기가 힌트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체크를 안 해놨잖아요. 그죠? 예, 이 부분은 읽어보면은 별로 위에 이 빈칸 말을 추론하기가 조금 애매했습니다. 근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어려웠을 수도 있어요. 앞에서 오히려 찾았어야 되는 문제였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본 진도 나갈 부분 오늘 아까 했었던 73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73번에 이제 답을 확인을 해보고 나서 일단 뒤로 가보겠습니다. 몇 쪽이냐? 자, 73번 일단 다이어 체크 먼저 할게요. 1번에 breakout은 벗어나다. 2번에 still은 가만히 있는 이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트로 퀴즈에서 네모 안에 주어진 글의 핵심 내용은 답이 2번이었어요. 2번. 자, 그 다음에 AC의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이랬습니다. AC의 내용으로 알맞은 거 1번은 C, 2번은 B, 3번은 A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했을 때 순서를 매겨보면 답이 3번이 되겠어요. 오케이? 자, 왜 그런지 봐보겠습니다. 요거 소재는 그래도 여러분들 좀 익숙하지 않나요? 컴포트 존이라는 거? 예. 뭐 1학년 모의고사에서도 나왔었고요. 2학년 때도 나오는 소재이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어떤 영역이라는 건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지문들은 어떻게 표현을 하죠?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죠? 본인이 뭔가 도전을 해야 되고 뭔가 획기적으로 뭔가 어떤 걸 성취를 하려면은 그곳에서 벗어나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지? 이 글도 그런지 한번 봐봐야 되겠어. 자, 보자.
자, familiar patterns, 익숙한 양상이 너무 soothing해요. soothing이란 게 뭐 위안을 주는, 뭔가 본인의 마음을 다스려 이렇게 어루만져주는 이런 말인 거야. 우리의 이 스트레스 많이 받는 사회상에서요. 어떻게 감히 어느 누군가가 버리라고 제안을 하겠습니까? 그것들을 얘네를 말하겠죠. 자, 무엇을 바라면서 in favor of risking more stress니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감수하는 걸 바라면서 저걸 버리라고 하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우리한텐 지금 여기서 말하는 familiar pattern이라는 것이 너무도 약간 소중한 거다라는 식으로 일단 얘기를 해.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얘기를 해. 그래서 1번 문장을 간단히 표현할 때 우리 그렇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 familiar pattern을 어떻게 한다? 당연히 좋아한다라는 거겠지, 그지? 선호해요. 어떻게 감히 버릴 수 있겠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지? 자, and yet, 그러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뒤집지? 자, 분명히 말하지만 familiar pattern이 얘기하는 바는 여러분들 느끼셨겠지만 이 글의 소재인 뭘 얘기하는 거겠어? 컴포트 존을 말하는 거겠지, 그지? 얘는 느끼지? 이거는 이제 이 정도는 이제 알 수 있어야지, 그지? 컴포트 존을 말하는 건데, 자, 그게 바로 정확히 중요한 지점이다라는 겁니다.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퍼밀리어한 패턴을 반복하는 거, 리피팅 하는 거죠, 그죠? 반복하는 게 너를 뭐 어떤 상태로 내버리는데 모션리스니까 정적인 움직임이 없는 이란 말이에요. 그죠? 움직임이 없는 상태로 내버려둔다. 이게 뭔가 약간 의미가 안 와닿을 수도 있어요. 근데 뒤에 읽어보면은 그리고 서 있는 건데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스틸. 가만히. 아니야. 스틸이 여전이라고 읽으면 안 돼요. 여기서는.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거죠. 스탠드 다음에 주격 보호가 올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즉 보호 자리에 쓰이는 거고 이때 이거는 형용사로 봐야 돼. 그럴 때 스틸은 정적인 가만히 있는 이라는 의미로 읽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어떤 세계에서 accelerating한 word니까 뭔가가 계속 빨라지는 가속화되는 세계에서 이렇게 정적이게 서 있게 되는 게 뭐다? 너를 뒤로 미쳐지게 되는.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처진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죠? 처지게 되는 효과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 이거는 4번 먼저 풀어볼게요. 자, 2번에서 여기 문장 2번에서 틀린 게 뭐였는지, 어법상 틀린 게 뭐였는지 하나를 한번 고쳐봅시다. 힌트는 여기서부터 여기라고 보세요. 여기 엔드부터 마지막까지. 그렇지. 스탠드가 잘못됐어. 왜 잘못됐어? 분명히 여기 해제라는 동사가 있어. 그리고 제가 제 설명을 잘 들었겠지만 전 여기를 뭐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요. 하는 것으로 해석을 했어. 근데 스탠드는 하는 것이 아니겠지? 뭐 스탠딩이나 아니면은 to stand로 쓰는 게 주어 자리에 어울리는 형태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여기 형태를 바꾸셨으면 됐겠습니다. 4번 먼저 풀어봤어요. 그 다음 2번입니다. this가 지칭하는 거 이게 정확히 중요한 지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럼 봐봐. 이거 언뜻 보면 답이 A하고 C 중에 헷갈리게 되어 있어. A는 우리 자신을 이런 스트레스풀한 세상에서 뭔가 위로를 해줘. 위안을 줘. C는 익숙한 패턴을 버리는 거.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죠? 왜냐면 이 두 개가 사실은 위에 나와 있어. 1번 문장에 다 나와 있잖아, 그지? 1번 문장에 다 나와 있어. 근데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이다. 이게 바로 중요한 점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야? 그러나 라고 부정 앞에 거를 뒤집으면서 그럼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겠어? 수딩하는 게 중요하겠어? 아니면은 그걸 버리는 게 중요하겠어? 버리는 거. 그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지. 논리적으로. 왜냐? 이렇지 않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지? 근데 그러나 그 버리는 게 중요한 거야. 라는 식으로 가는 거. 왜냐하면 뒤에가 이제 그렇게 버리는 거 만약에 정적으로 있었을 때 안 좋은 얘기가 다 나오잖아. 너를 모션리스하게 냅둘 거고 너를 pushing you backward 하게 남겨놓을 거야. 다 뭔가 앞서 나가는 상황에서 너만 뒤쳐져 있는 상태로 만들 거야 라는 거잖아. 그지? 그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수딩하되 이 패밀리의 패턴이 수딩 해준다라고 해서 그걸 그대로 그냥 좋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이 지점에서 느낄 수 있다 이거야. 이해됩니까? 무슨 말인지? 자, 그래서 3번에 2번 문장을 간단히 표현하면 뭐가 된다? Repeating familiar parents는 hinder라는 말은 방해하다라는 뜻이야. 방해한다. 뭘 방해한다고? progress. 발전을 방해를 하는 거지. 오케이? 이 사람 의도는 이제 확실히 나왔어. 이 사람은 컴포트 존에 머물러 있는 건 너가 발전하는 걸 방해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야. 됐지? 자, 그래서 너가 반드시 버려야 됩니까? 그럼 뭘 버려야 되냐? 모든 그런 편안한 어떤 경향성들을 버려야 되냐? 그리고 습관들도 버려야 되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말만 바꿨지만 이거 아까 얘기했었던 familiar 패턴이라는 의미랑 똑같은 거야, 얘들아. 그렇지? 익숙한 양상들을 다 그러면 갖다 버려야 되냐라는 거야. 자, 그랬을 때 물론 그건 아니래. 오로지 어떤 것만 갖다 버리냐? 너를 홀즈백이면 너를 뒤에서 잡아당기는 거지. 너를 지체시키는 거. 즉 네가 발전하게 가로막는 것들은 갖다 버려야 돼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즉 익숙한 것 중에서 너한테 좋은 것도 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것들, 너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것도 있으니까 그것만 갖다 버리자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실제로 리스트업을 해줘, 이 사람이. 뭐뭐뭐가 있다라고 세 가지로 얘기를 해주죠, 그죠?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해줍니다. 봐봐. 이것들이 뭘 포함을 하냐면요. 일단 미루는 거예요. unpleasant한 태스크를. 뭔가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그러니까 불쾌한 태스크라는 표현인 건데, 내가 그러니까 좋아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뭐 어떤 거냐면, 봐봐요. 너의 선생님한테 네가 며칠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지. 숙제를 완료하는 데 있어서. 오케이? 이런 것들, 이렇게 미루는 습관들 같은 거 있잖아. 그지? 이런 것들 근데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 다음에 갈등을 피하는 거야. 자, 무슨 얘기냐? backing down이라는 말은 굽히는 겁니다, 내가 굽혀 들어가는 거야. 받아주는 거야, 상대의 의견을. 근데 언제 그렇게 하는 거? 네가 강하게 뭔가에 대해서 느끼는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강하게 확신이 있다라는 말인 거야. 그게 맞아! 라는 식으로. 그런 확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굽히는 거. 상대의 의견을 들어주는 거죠. 받아주는 거죠. 그게 amount giving up on yourself다. amount라는 말은 뭐뭐와 다를 바 없다라는 표현이야. 같다라는 말인 거야. 저렇게 굽히고 들어가는 거 말하는 거야. 다시 내가 확신이 있는데 굽히고 들어가는 거는 너를 자신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말이 돼. 즉 우리가 생각했을 때 갈등을 피한다는 말은 좋은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 갈등을 만들면 혼란이 빚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게 더 많아질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사람 생각은 아닌 거야. 야, 적어도 네가 뭔가 확신이 있을 땐 굽히지 마. 그거 네 자신 포기하는 거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이것도 버려야 될 거야.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그 다음, 세 번째가 변화를 피하는 거야. 이거는 이제 공감이 되죠? 충분히. 이렇게 학습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너는 거기에 적응하든가 아니면 도태될 겁니다. fall behind라는 말이 도태되다는 말이. 결국에는 뭐 그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변화 속도에 적응하지 못하고 밀려나는 상황을 말하는 거지. 그러니까 avoiding change 하는 것도 뭐 해야 돼? 버려야 돼. 자, 3번, 5번을 그래서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 뭐 이렇게 일하는 걸 미루고 갈등 피하고 이렇게 변화를 거부하는 습관들을 어떻게 해라? 버려라. 1번이 되겠죠. 그러면은 abandon. 자, 그러니까 이 사람 생각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컴포트 존에서 머무르는 거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그러나 완전히 다 갖다 버리라는 건 아니야. 너의 발전을 지체시키는 거. 세 가지를 말하면서 그걸 버려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이제 주장이 확실해진 거야, 너. 그래서 좋은 소식은 뭐냐면요. 이런 어떤 컴포트 존을 벗어나는 거예요. breaking out 하는 겁니다. 벗어나는 게
자, 뭐 할 것 같습니다라는 겁니다. 뭘? 더 새로운 기회, 더 적은 문제. 근데 어떤 문제냐면 네가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뭐 할 때 이런 처음 맞닥뜨렸을 때 두려워할지도 모르는 더 적은 문제들을 만들 것이고 그 다음에 아마도 더 기능적이고 더는 아니고 그냥 더 기능적이고 참을 수 있는 뭔가 용인할 만한 내가 받아들일 만한 중립구역 뉴트럴 존 뉴트럴 존이라는 것을 로 이끌어 줄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거는 네가 can take in stride 네가 버틸 만한 네가 받아들일 만한 그런 중립구역으로 이끌어 줄 거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얘기 하는 거예요. 컴포트 존에 대해서 뭔가 벗어나게 되면 새로운 기회도 생기고 더 적은 문제도 발생이 되면서 나한테 더 도움이 되면서 기능적이다란 말이니까 더 도움이 되면서 내가 그래도 있어 볼 만한 그런 중립구역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인 거야. 그러니까 이런 표현이 있지. 이제 우리가 나 자신이 있으면 나 자신에서 가장 가까이 둘러싸고 있는 게 컴포트 존이야. 개념적으로 살펴보면. 오케이? 컴포트 존이고 여기가 아이고. 그리고 나와는 아예 나를 이 컴포트 존을 둘러싸고 있으면서 나랑은 별로 교집합이 없는 곳. 이런 곳이 이제 아예 그냥 아우터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거든. 아예 그냥 외부 세계야. 근데 그것과 교차를 하면서 외부 세계이면서도 뭔가 완전히 나를 버리지 않는 그런 구역. 그런 구역을 갖다가 뉴트럴 존이라는 용어를 써요. 그러니까 뉴트럴 존은 아예 바꾸는 건 아니야. 아까 말했잖아. 우리한테 필요 없는 것들을 버리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새로운 걸 하는 거지. 그런 의미로서 뉴트럴 존으로 들어가라라는 식으로 마지막에 얘기하고 있어. 알겠어요? 이 뉴트럴 존이라는 건 이 사람만이 쓰는 용어가 아니야. 그리고 다른 지문에서도 많이 나오는 용어니까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어. 그지? 뭔가 컴포트 존에선 벗어나는 거지만 아예 새로운 건 아니고 내가 그래도 가서 적응을 해볼 수 있고 그리고 적응했을 때 나한테 좋은 게 올 수 있는 그런 구역 그런 어떤 심적인 구역을 갖다가 컴포트 존이라고 표현을 해. 컴포트 존이 아니라 뉴트럴 존이라고 표현을 해. 알았지? 자, 그래서 6번을 간단히 표현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이렇게 컴포트 존에 남아있는 거네요. 리빙이니까 떠나는 거죠. 미안해요. 떠나는 것은 뭘 가져다 줄 것이다? B번이 되겠죠. Further potential. 추가적인, 더 많은 어떤 잠재력 혹은 뭐 가능성 이렇게 읽을 수도 있겠지. 그런 것들을 가져다 줍니다. 라고 읽을 수 있겠어요. 자, 스테이지 3에서 요약해 봅시다. 자, 익숙한 양상들은 프로그레스를 어떻게 한다 그래서 아까 수딩 한다고? 프로그레스를 뭔가 약간 위로해 준다 그랬어? 나를 위로해 준다 그랬지. prevent, 그렇지. 막는다 그랬습니다. 진보를 막는다 그랬어. 그래서 너의 어떤 컴포트 존으로부터 어떻게 하는 거? 벗어나는 거겠지, 그지? 근데 그 escape 그대로 쓰면 안 돼. 왜냐면 can lead라는 동사 앞에 썼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쓸 수 있는 뭐 동명사를 할지 투부정사 형태 써주자. escaping. 이렇게 하는 것이 새로운 기회인데 새로운 기회로 이끌어 줄 건데 어떤 기회냐면 지지해 주는 겁니다. 계속적인 뭘 지지해 줄까 이게? improvement. 그렇지. 개선. 뭔가 날 더 계속 나아지게 해주는 그런 걸 뒷받침해주는 기회들로 이끌어줄 거다라고 되어 있어.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어. 이 컴포트 존이라는 게 뭐 심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러게도 되겠지만은 난 사실 이 지역적으로 봐도 그렇다고 봐. 아예 물리적 공간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광주에서 지금 자라가지고 십몇 년째 커온 사람들이 많죠. 그죠? 동네가 너무 익숙하죠. 그죠? 그리고 동네가 별로 그렇게 싫지도 않으니까 떠나고 싶지 않은 생각도 있을 수도 있어. 근데 사실 여러분들 그보다 좋은 곳 많습니다. 좋은 곳 많아요. 욕심 부려서. 욕심이 생겨서 더 좋은 곳.
수도권이 됐든 서울이 됐든 뭔가 더 기회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가서 본인의 어떤 역량을 펼쳐보는 것도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당연히. 그겠잖아. 새로 생전 처음 못 가고 살아보라고 하는 게. 근데 그게 참 뭐 여러분들에게 발전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다 이거야. 갈 수 있는 능력을 만들어서 가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죠? 굳이 이 좁은 광주에만 머물러 있어요. 하지 마세요. 좁은 동네예요, 여러분들. 진짜. 광역시 중에 하나지만은 좁습니다. 좁아요. 그리고 더 넓혀보면 이제 꼭 굳이 한국에만 있을 필요도 없어. 기회가 생기면 외국 가서도 내가 살아볼 수 있는 기회를 내가 만약에 마주하게 됐을 때 가보시는 것도 난 좋다고 봐. 자, 그 다음 이 기업 윤리라는 소재가 있는데 이거는 잠깐 보시면은 이거 설명은 필요할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 원래는 그러니까 우리 뒤에 글에서도 처음에 나오긴 하지만은 기업과 윤리는 굉장히 모순적인 단어예요. 맞지 않은 단어들이에요. 그 지문에 그 문장에 나와 있는 말 그대로 빌려서 얘기를 하면 기업은 어쨌든 이윤을 극대화해야 되는 집단이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윤리적인 뭔가 우리가 됨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지켜야 될 규칙들을 어떻게든 어겨서라도 뭔가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집단인 거지. 근데 그 기업에서 윤리를 추구를 한대.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말이 안 맞다 이거야. 말이 안 맞다. 근데 요즘에는 그걸 갖다가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얘기를 하거든. 왜냐면 기업의 이미지 때문에. 그 기업이 만약에 표독스럽게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그 기업을 좋은 시선으로 안 본다 이거야. 그래서 그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이 됐든 서비스를 사용하는 걸 주저하게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기업도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기업 윤리라는 거를 표방을 해. 우리는 이런 기업이야. 우리는 사회적 이익을 추구하는 기업이야. 라는 식으로 본인들의 어떤 선행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거야. 그게 이 비즈니스 에틱스라는 개념인 거야. 오케이? 오케이. 그거에 대한 글입니다. 그래서 뒤에는 뭐 네가 읽었을 때랑 완전히 달라? 그랬어? 그런 내용 나올 거야. 자, 봐봐. 69쪽에 첫 번째 센스에 대한 개념은 답이 B였습니다. 의미였어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dismiss는 여기서는 묵살하다, 일축하다. 그러니까 묵살, 일축 다 어떻게 하는 거야? 그냥 아예 닥쳐 이렇게 미안해. 자주 너한테 했던 거네. 그래서 웃었지 너 이 새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 dismiss입니다. 자, 인트로 퀴즈입니다. 자, 앞 내용으로는 적절한 게 답이 2번이 되겠어요. 기업 윤리에 대한 과거의 관점이. 근데 왜 그렇게 유추할 수 있냐? nowadays가 붙었으니까. 이 네모 안에 문장에 nowadays가 붙었으니까 이제는 하면서 과거엔 이랬을 거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겠고.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에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답이 2번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질 내용은 답이 1번이었습니다. 윤리 마케팅에 대한 추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not too many decades ago, a course like business ethics did not exist at the university라고 돼 있어요. 자, not to부터 뭔가 막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not too many. 왜냐면 not도 부정적이야. 근데 어떻게 보면 to도 너무 이런 의미야. 그러니까 너무 많은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럼 뭐야? 적절한 게, 몇 개의 이렇게 읽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몇십 년 전에라고 읽으면 좋지. 오케이? 몇십 년 전에 자, 비즈니스 에틱스, 기업 윤리라는 과정은 없었어요. 대학에서요. 대학에서 가르치지 않았다 이거야. 예를 들어 경영학이나 이런 어떤 기업과 관련된 학문을 공부를 할 때 기업 윤리라는 코스는 과목 자체가 없었어. 근데 이 주류가 메인스트림 주류적인 어떤 이해는 뭐냐면 이제 기업과 그러니까 그 당시에 기업과 이런 윤리라는 것이 모순이 된다라는 거예요. 용어적인 면에서. 즉 이렇게 비즈니스 에틱스라는 과목이 없었을 시절에 주류 이해, 어떤 보면은 그 과목에 있어서의 가장 어떤 중심이 되는 개념은
기업과 윤리는 서로 맞지가 않다 이거야. contradiction이다라는 거야. 자, 기업은 자, concerned with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가 about이 나왔을 때랑 with랑은 다르죠. be concerned about 봤을 거고 be concerned with가 여긴 나왔어요.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걱정이야. 근데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관심이야. concern이라는 단어 자체가 명사로 걱정과 관심 둘 다 있잖아. 근데 그게 이제 과거분사 형태로 써서 걱정, 관심, 전치사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관심입니다. 네, 이윤을 극대화하는데, 최대화하는데 관심을 두고 있어요. 하지만 그런 뭐 하는 반면에 윤리는 뭐 다른 사람들을 돕는 거죠, 그죠? 어떻게? 이런 완전 박애주의적인 의미에서, 순수한 박애주의적인 의미에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예요. 뭐 박애주의는 밑에 원래 지문 밑에 설명 나와 있었지만 뭐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인간을 사랑하는 마더 테레사의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3번을 한 문장으로 표현해보자 라고 되어 있어요. 보죠. 이윤 최대화와 윤리는 한때 여겨졌었다. 뭐라고 여겨졌었다? 단어가 좀 어렵긴 하네요. comparable. 얘는 잠깐만요. 얘는 양립할 수 있는 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이렇게 서로 약간 평행선처럼 서로가 뭔가 부정을 하지 않고 같이 있을 수 있는 것을 comparable이라고 얘기하고, coincidental. 이거는 우연한. 그 다음에 contradictory가 반박되는, 모순적인. 그런 의미로 보면은 당연히 C가 답이 되겠죠. C가 답이 되겠고요. 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기업윤리라는 것은 여겨집니다. 무엇으로 여겨지냐? 거의 indispensable. 버릴 수 없는 이란 말이거든요. 버릴 수 없는 뭔가, 이게 이제는 완전히 우리가 가져가야 되는 마케팅 툴, 홍보 도구다라는 겁니다. 판매를 증진시키기 위한.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그런 논리 때문에 기업윤리라는 건 이제 기업들에게서는 필수적인 겁니다. 반드시 그들의 기업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주요 회사들은, 기업들은 하나 또는 그 이상의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기업 사회 책임 운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걸 줄여서 이제 CSR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CSR. 즉 무슨 말이냐면은 그 LG라는 그룹 있죠. 엄청 대기업이죠, 그죠? 누구나 다 아는 대기업이에요, 그죠? 이 LG에서 1년에 한 번씩 뭘 하냐면 그 기업에, 이 기업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뭐 LG 의인이었던가? 아무튼 뭐 이런 상을 줍니다. 사람들한테.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뭔가 다른 사람한테 호의를 베풀어서 선한 어떤 영향력을 펼친 사람. 그런 사회에 있는 사람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상을 줘요. 이 기업이. 뭐 엄청나게 금전적인 혜택을 줍니다. 뭐 LG 상품권 500만 원? 뭐 이렇게 줄 거야 아마. 갖고 LG 가져 500만 원어치 살 수 있는 그런 상품권을 줘요. 왜 주냐 이거야. 이게 다 CSR 덕분인 거야. LG는 본인의 기업의 어떤 가치나 이런 것들이 사회를 이롭게 만드는 사람들한테, 사람들을 우리가 챙겨주면서 그런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어떤 뒷받침을 해주는 기업으로서 남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걸 한다 이거야. 비단 LG뿐만이 아니야. 내가 기억나는 걸로는 LG만 있었던 건이지, 뭐 삼성도 그럴 수도 있고, 뭣도 그럴 수도 있고, 다른 많은 데도 그렇게 이 CSR을 하고 있다 이거야. 그걸 왜 하냐 이거지. 당연히 판매 목적이야, 결국에는. 본인의 이윤 추구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자, 밑줄 체포문과 관련되지 않는 것은 이랬어요. 자, CSR은 마케팅 툴 맞죠, 그죠? 비즈니스 에틱스도 맞죠? 근데 용어적으로 모순이 된다는 이제 아니야. 이제는 개념이 바뀌었어. 알겠어? 기업과 윤리는 모순적이지 않은 단어예요. 현재, 지금에서는. 보세요.
그린워싱과 화이트워싱이라는 게 두 가지 용어다라는 거죠. 종종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이러한 운동들에서. 즉 CSR, 사회 공헌 활동 같은 거 있죠. 그죠? 기업의 사회적 어떤 공헌 활동들 같은 거에 영향이 있다. 관련이 있는 용어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the former, the latter라는 네,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할 때 쓰는 약간 대명사 같은 역할을 하는 표현들인 거죠. 그죠? former는 앞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고 latter는 뒤에 나와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두 가지 요소를 얘기할 때 전자는 후자는 해가지고 짚어서 얘기하는 거. 그래서 이 그린워싱이라는 것은 어떤 실행, 어떤 활동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회사에. 근데 어떤 회사냐면은 만드는 거야. 과장된 요구를 만드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과장된 요구를 만드는 건데? 환경적 이득을 위한 그들의 제품과 활동에 있어서. 환경과 관련된 자, 이 제품은 정말 환경에 좋습니다. 우리의 활동 자체가, 우리의 서비스 자체가 환경에 정말 좋습니다라는 걸 과장되게 그것도 광고를 해요. 알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그린워싱이라는 일종의 CSR이고. 두 번째는 후자는 뭐와 비슷한 전략이다. 근데 뭐와 관련해서 in relation to 뭐뭐와 관련해서 뭐와 관련해서 사회적 혹은 윤리적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환경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사회에 뭔가 우리의 활동, 우리의 제품이 이롭다라는 식으로 과장되게 주장을 하는 건 화이트워싱. 환경과 관련돼선 그린워싱.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하고 있어. 자, 3번에 similar tactics의 의미로서 알맞은 거는 아까 어떻게 한다 그랬어? 과장되게 주장을 하는 거였잖아. 그지?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러면. 답은 1번이 되겠고. 자, 근데 그러나 조심해야 된대. Should be careful. 뭘 조심해? 성급하게, rashly, 성급하게 이렇게 아까 묵사라는 거, 일축하다라는 표현이지, 그지? 일축하는 거야. 뭘요? 이런 사회윤리적 헌신을, 공헌을, 커미트먼트를 기업에. 자, 그것을 무엇으로 일축하냐라는 거야. 디스미스가 지금 as를 끌고 오는 거다, 얘들아. 알겠어요? A를 B로 일축해버리는 거야. 알겠어? 무엇으로 일축을 하냐? 그린워싱이나 아니면 프로파간다, 선전, 뭔가 어떤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생각을 집어넣기 위해서 하는 여러 가지 홍보 활동들. 그런 것들로 일축해버리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된다, 이거야. 즉, 기업이 하는 모든 활동이 기업이 하는 선한 활동들이 있잖아. 그러면은 우리가 그게 다 CSR이 존재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어. 그럼 저 기업이 좋은 일을 했을 때 저거 또 지들 이미지 만들려고 저러고 있다. 라는 식으로 모든 기업의 공헌, 사회적 공헌 자체를 또 CSR로 일축을 해버리면 안 된다 이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 게 있긴 하지만 특히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죠, 그죠? SNS 이게 더 쉽게 만든다라는 거야. 뭐를요? 비판적 소비자들이 드러내게 만드는 거야. 그린워싱 어템트를. 그러니까 회사에 의한, 아까 그린워싱이라는 게 환경에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 그랬죠, 그죠? 환경에 도움이 되는 어떤 활동들을 시도했다라고 드러내게 해버리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요즘엔 SNS나 인터넷이 너무 발달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기업이 만약에 어떤 홍보 활동을 해, 이런 그린워싱과 관련된 이런 느낌이 나는 활동을 하는 거야. 혹은 그런 제품을 출시했다라는 식으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 그러면 SNS 사람들이 저것들 또 지들은 환경 엄청 해롭게 만들면서 또 겉으로는 환경에 좋은 제품 출시했다고 저거 그린워싱 하는 거야. CSR이야 저거. 라는 식으로 보면 안 된다 이거야. 그렇게만 또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 기업도 실제로 진짜 본인의 이윤 추구가 아닌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순수한 선, 아까 박애주의라고 얘기나 했었잖아. 그지? 그런 것 때문에라도 착한 일을 할 수도 있다 이거야. 이런 게 있다라고 내가 소개를 하지만 모든 기업들이 다 그 CSR만으로 선을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을 달아주는 거야. 이 글은 마지막에.
어떤 말인지 알겠어? 오해를 할까봐 사람들이. 자, 그래서 A를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해보래. 이거 아까 가목적으로 들어간 문장이었던 거 아닌가? 아니죠? 이건 아까 해석을 하긴 했었죠. 그죠? 일축을 하지 마라라는 거야. 아까 as 가져오면서 이런 사회윤리적 기업의 헌신을 그린워싱이나 선전으로 너무 급하게, 성급하게 일축하지 않기 위해서 어째? 조심해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죠? 전달되죠? 그죠? 네. 그 다음 B입니다. 이 시 지금 가목적어입니다. 그죠? make 다음에 is 쓰고 형용사 나오게 되면은 find랑 대표적으로 가목적어를 많이 쓰는 동사니까 알고 있어야 되겠지? 그럼 진목적어는 어디겠어? 의미상의 주어를 제외를 하랍니다. to expose 부분이 그렇죠? 진목적어가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8번 문장을 이제 간단히 표현하랍니다. 자, 우리는 성급하게 뭘 하면 안 된다. 진짜 윤리적 활동을 그린워싱이라고 뭐 하면 안 된다고?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 그걸 갖다 그래. 라벨이라는 게 이름표를 붙이다라는 말이야. 생각을 해버린다는 소리야. 그걸로 여긴다라는 의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라벨을 갖다가. 이해됩니까? 오케이. 자, 그래서 stage 3 요약을 해보자면, 자, 기업윤리라는 게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대 비즈니스에서는 어떻게 되고 있다? 뭐랑 비교했을 때? 지난 10년들, 몇십 년들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죠. valued 되고 있죠. 그죠? valued. 가치 있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렇게 해야만 기업 이미지를 만들고 하니까. 하지만 우리는 진짜 이 기업들의 노력을 어떻게 해서는 안 된다. 뭐로부터 우리는 뭐 할 필요가 있다. 이 그린워싱과 화이트워싱 전략과는 진짜 노력들을 어떻게 할 필요가 있다? 구분 짓는 거겠죠. 예? distinguish 들어가면 되겠지, 그지? 오케이. 자, 이렇게 하시면은 오늘 저희가 할 부분 숙제 체크해. 그래서 숙제를 어디 해야 되겠어? 150쪽, 151쪽까지 하시면 되겠죠? 부담 없죠? 내일까지? 내일 수업을 해야 되니. 토요일 날 수업하려면 숙제를 많이 내주면은 많이 안 해오시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진도표를 다시 수정을 해서 봤더니 월요일 날 3개씩, 그 다음에 금, 토에 2개씩 하면 90번까지 순탄하게 우리 마지막 수업까지 진행이 됩니다. 오케이? 투부정사, 동명사 들어갑니다. 이거 빨리 설명 끝내놓고 채점을 하던가 뭘 하던가 합시다. 알겠죠? 네, 오케이. 자, 투부정사, 동명사. 여기 내용은 투부정사를 뭐 목적으로 쓰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뭐 중학교 때부터 진짜 지겹게 나왔던 동사들입니다. 여기가 페이지가 56쪽입니다. 그래서 이 지겹게 나오는 동사들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다 알고 있어요 라고 하면은 좋지만 모르고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죄송하지만 이걸 이제 외워놔야 돼. 알겠죠? 외워놓을 필요가 있어. 뭐 이런 거 제가 매번 뭐 수업 때마다 얘기하지만 포스트잇에 써가지고 책상에 붙여놓으라고. 알겠죠? 포스트잇에 써놔서 책상에 붙여놓으면은 한 번씩 오가면서 보면 그래도 이런 것들이 있었구나라는 식으로 정리가 될 거니까 이거를 막 한 번에 몽땅 외워가지고 그 다음날 까먹고 그럴 짓 할 바에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써놓으세요. 수학공식만 써놓지 말고요. 수학공식 써놨지? 안 써놨냐? 수학 별로 안 좋아하네. 야, 나는 그렇게 공부했는데? 아니, 그리고 그런 거. 그 고정독서, 옛날에는 이제 독서실을 끊게 되면, 지금도 뭐 한 달권 이렇게 끊을 수는 있긴 하지. 근데 자리가 유동적이죠. 지금 스터디 카페는. 옛날 독서실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고정이었어. 한 달 끊으면 그 자리를 내가 계속 쓸 수가 있어. 책이고 뭐고 다 갖다 놓고. 그러면은 옛날 독서실 생각해보면은
자기 이런 칸막이 책상에 죄다 포스트잇 엄청 붙여놨어. 그래갖고 필요한 것들 다시 보고 외우고 이렇게 하려고. 자주 까먹어야 자주 외운다니까. 내가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자주 까먹어야 돼. 근데 자주 까먹으려면 그게 있는지를 알아야 돼. 그런 게 있었지라고 알아야 돼, 일단. 근데 만약에 이런 거를 그냥 이런 수업 때마다 한번 쓱 보고 만다. 그리고 나서 다음에 문제 풀라고 했는데 이거과 관련된 문제 풀라고 한다. 어떻게 풀어? 이게 있는 줄도 모르는데.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기본이 부족하면 무조건 그런 것들은 다 때려 외워야 되는데 그걸 그냥 막 그날 단어 시험 보는 거 외우려고 해가지고 외우듯이 하면은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자주 보시려면 자주 보이는 곳에 두시라 이거야. 그래서 알았죠? 우리 한글 배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어렸을 때 한글 이렇게 큰 벽보 같은 거 막 베란다 문에 막 붙여놓고 그러잖아요. 선생님도 애들 키워봐서 알거든 지금. 한글 같은 거 이렇게 다 붙여놓고 괜히 그냥 한 번씩 더 보게 하고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개념인 거야. 니들이 뭐 머리가 컸어도 똑같이 뭐 인간인데. 자,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는 동사 이렇게 나눠져 있다라는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 즉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서술형과 관련돼서 얘기할 때, 자 누구는 뭐 하는 것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식의 문장을 만들어야 돼 내가. 근데 이 하는 것을이 대부분 투부정사 아니면은 동명사일 거다 이거야. 그때 이 한다라는 동사가 뭔지에 따라서 이걸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아무거나 쓰고 있으면 틀린다 이거야.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고. 뭐 한다일 때 투부정사인지 동명사인지는 여기 있는 룰대로 가는 거지 그냥 내가 무작위로 쓸 수는 없는 거다 이겁니다. 그 개념인 거죠. 자, 동명사 모두 쓰는 동사도 있는데 의미 달라지는 것들 지금 보고 있습니다. 투부정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의미예요? 이때는 적어 놔볼까? 투부정사는 미래죠. 동명사는 과거고요. 그래서 그것과 연관지어서 대부분의 동사들의 의미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try는 예외로 하셔야죠. try는 투부정사가 쓰면은 뭐 미래가 아니라 노력이고 동명사는 그냥 한번 해보는 거고. 나머지는 다 연관이 되고 특히 regret 잘 보세요. regret은 이 단어의 의미 자체가 후회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과거와 관련이 되어 있어. 후회가. 그죠? 그런데 투부정사가 미래라고 한다면 그럼 미래에 할 일을 후회하는 거냐? 이건 말이 안 되잖아.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 그지? 그래서 이거는 하게 되어 유감이다. 유감이다라는 의미로 바뀐다 이거야. regret이.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되어 지금 상황을 보니까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라는 식의 말을 할 때 쓰는 표현이다. 이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면 명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인데 뭐 이거는 진짜 그 중학교 2학년 때부터 1학년 때부터 나오는 투부정사에서 아주 기본적으로 배웠었던 거죠. 그죠? 뭐 보어로서 비동사 다음에 뭐뭐 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완성을 하기도 하고 주어로서 뭐뭐 하는 것은 이라는 의미도 완성하기도 하고 전치사로서 전치사 다음에 무조건 동명사죠. 여러분들 이거는 알고 있어야지. 그지? 무조건 동명사인 거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보겠고 주어로 쓸 때는 뭐 당연하지만은 3인칭 단수 취급 해주셔야죠. 그죠? SS 이거 붙어 있는 거 당연히 신경 쓰셔서 하셔야 될 부분이었겠고 그리고 형용사 역할을 하는 투부정사입니다. 자, 이런 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말 의미에서 이런 게 뭐 샘플로 나와 있죠, 그죠? 뭐 할 계획했을 때는 할이 뒤에 쓰이고 계획이 앞에 써야 되고, 뭐 할 기회했을 때도 할이 뒤에 쓰이고 chance나 opportunity를 앞에 써야 되고. 그러니까 형용사로서 쓰인 투부정사는 뒤에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한다라는 원리만 알고 있으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전치사를 또 이렇게 투부정사 다음에 써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즉, 요렇게 쓰는데, 명사를 뒤에서 수식을 하는데, 지금 여기서 보는 것들은 다 전치사 없잖아요. 그죠? 전치사가 없는데, 아래에 보면은 전치사가 있는 것들이 있다 이거야. 있는 것들이. 이거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되냐면은, 자, 아까 뭐, chance, to 한 다음에 아까 뭐였죠? 뭐 할 기회, 뭐 잡아야 할 기회라고 해볼까요? catch라고 해볼까요? 이런 식으로 썼다고 한번 쳐봅시다. chance to catch, 잡아야 할 기회야. 그러면 여기다가 지금 얘는 전치사를 안 써도 답이 된대.
근데 여기 나와 있는 뭐 하나 제일 위에 있는 거 a chair to sit on 여기는 또 전치사를 써야 된대. 뭐 어떻게 판단하냐 이거야. 랜덤이냐 이거야. 아니지.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 자, 명사 있죠. 얘를 이 to 부정사의 목적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래서 뒤로 보내. 이 자리로 보내. 그래서 catch a chance라는 말이 맞다. 즉 catch 다음에는 목적어를 바로 chance를 쓸 수 있다. 라는 판단이 되면 여긴 전치사 안 써도 된다. 근데 우리가 앉다라는 표현을 쓸 때는 어디에 앉다 할 때 on을 쓰더라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chair와 같은 앉을 장소를 뒤에 쓸 때는 반드시 이렇게 on을 집어넣어줘야 앉을 의자라는 말이 정확하게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서진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거는 뭐 안다는 뜻일까? 그냥 넘어가시죠 라는 말일까? 알고 있죠, 그죠? 네.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는 게 지금 표로 나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to 부정사가 부사적으로 쓰였을 때도 다양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to 부정사를 다양하게 활용해 볼 수가 있겠지. 일단 가장 많이 쓰이는 표현이 먼저 나오죠. 뭐 하기 위해서. To achieve victory in the race니까 뭐 경주에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 운동선수들은 신체적인 어떤 어려움 이런 것들을 극복한다.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극복했다 라는 문장으로 읽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 to 부정사에 이 뭐 하기 위해서를 강조하려는 표현으로다가 in order to랄지 so as to가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죠? 뭐 하기 위해서 할 때는 앞에 to 부정사 앞에다 in order 붙여도 되고 so as 붙여도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다양한 의미를 나타내는 to 부정사에선 그래 이 지금 뭐 하기 위해서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감정의 원인 뭐 해서 이거는 감정을 나타내는 말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는 거겠고 판단의 근거도 판단을 내리는 말 뒤에다가 to 부정사를 쓰면 됩니다. 뭐이다 라는 식으로 뭐인 게 틀림없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은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고 결과는 자 특정 동사들이 몇 개 있어. live, 뭐 grow up, 그 다음에 wake up 이런 동사들 이런 동사들만 그래도 조금 기억해 놓으면은 자라서 살아서 일어나서 어떻게 되었다라는 이 앞의 내용에 대한 결과를 to 부정사가 나타내 준다. 조건 to 부정사가 보통 이렇게 문장 맨 앞에 쓰이게 되면 조건 나타내는 경우가 있죠, 그죠? if절의 의미가 있다 이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좀 봐봐. disappointed to hear 앞에 disappointed 나왔어. 그럼 저게 뭐야? 이것들 중에서 뭐였을까? 4개 중에서 to 부정사 앞에 나온 말이 뭐냐 이거야. 판단이야? 감정이야? 결과야? 조건이야? 뭐겠어? 감정이죠, 그죠? 실망한 거잖아. 감정이잖아. 뭐 해서? 들어서 실망했다 이거야. 사커 게임이 취소됐다 이거지. 자, 그다음 뭐 enough to 부정사, to 부정사 이건 뭐 진짜 중학교 때 다 기본기로 막 정말 막 소댓으로 막 바꾸고 막 이런 표현들이잖아요, 그죠? 해봤을 것들입니다. to 부정사는 부정적인 의미예요. 부정적인 뭐 하기에 너무 뭐만 뭐 이렇게도 되겠지만은 너무 뭐뭐 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적어 놓으세요.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죠, 그죠? 너무 뭐 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이상한 데 펴놓고 수업 듣고 있습니다. 얼마나 수업을 듣기 싫었습니다. 앞 페이지를 보면서 수업을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런 것들 있었겠습니다. 그 다음, 뭐, 음사 플러스 to 부정사. 뭐 이것도. 누가 언제 어디서 뭐서 어떻게 왜 뭐 하는지 해가지고 의문사 다음에 to 부정사 만드는 거 샘플만 보고 갑시다. How to use data analysis software죠, 그죠? 그러면은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demonstrated, 뭐, 보여줬다. 라고 읽을 수 있겠네요. 그죠? 여기서는. Senior Research Assistant니까 뭐, 선임, 연구, 조교,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이 사람이 이런 분석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얘를 갖다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도 쓸 수 있다는 거죠. 의문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should 플러스 동사원형. 그러니까 바꿔보면은
how 다음에 아마 이 사람을 뭐 한 사람으로 해보면 되니까 뭐 he나 she 쓰면 되겠지, 그지? he, she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보여주는 것 같으니까 오히려 we라고 써보자. 우리가 use, should use. 의미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는 쓸 줄 아니까 우리한테 보여주는 거겠지,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라 해서 how we should use 이런 식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선생님 해본 적 있죠, 이런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주어, 진주어. 이것도 뭐 연습해보면 사실은 다 되는 건데, 그지? 가주어, 진주어 해가지고, 네. 주어가 너무 길면, 즉, 주어가 사실은 이 부분이겠지. 우리말로 해석해보자.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겁니다. 새로운 재료와 그 다음에 뭐 클린 에너지, 그러니까 뭐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을 해가지고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어 부분이 굉장히 길어. 그러면은 주어 부분이 투부정사가 될 거니까 뒤로 보내고 앞에는 가주어 쓰는 패턴을 생각을 해주면 좋겠다. 문장을 만드실 때. 그리고 의미상의 주어도 투부정사에 분명히 의미상의 주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로 차라리 봐버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봐봐. 바로 여기 보이네. (4번) 보세요. 여기. 이거 한번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4번. 수십 년 전에 지구과학자들이 언론에서 관심을 줄 만한 발견을 하는 것은 이례적이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모의고사 한 지문이네요. 자, 보세요. 전체 여기 문장에서 서술어는 이례적이었다죠, 그죠? 이 부분이 동사일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주어는요? 이 말고 일단 우리말에서 주어가 되는 부분이 어디냐고요? 지구과학자들이 그렇지. 전체 주어는 사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죠, 그죠? 그지? 여기 주어를 지구과학자들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서 읽을 사람은 없다 이거야. 그렇게 읽으면 말이 안 되잖아. 지구과학자들이 이례적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이 지구과학자들이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이례적이었다라는 거겠지, 그지? 그럼 무슨 말이냐면, 자, 다시 이 주어라고, 전체 절의 주어라고 생각했었던 부분에서 또 주어가 있다 이거야. 얘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어 동사 패턴이 보이죠, 그죠? 오케이? 보입니까? 그러면은 이게 뭐가 된다? 의미상의 주어 형태로 해가지고 뭐 for이나 of 붙여가지고 나오면 되고, 얘가 투부정사가 된다라는 식으로 생각하면 되지. 물론 조건에 맞춰서, 조건에 따라서는 이게 절이 될 수도 있겠죠. 지구과학자들이 언론에서 관심을 들 만한 발견을 하는 것은 대 쓰고 주어 동사를 쓸 수도 있는 상황인 거라고. 근데 지금 단어를 봤을 때는 뭐 it도 나오고 to make도 나오고 해서 투부정사가 나왔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투부정사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해보실까요? 자, it 가주어 쓰고, 주어가 기니까 가주어 쓰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먼저 만들어보자. 이례적이었다니까 was unusual이 되겠죠, 그죠? 뭐야? unusual. 됐죠? It was unusual. 그 다음에 누가 뭐 한 것 이렇게 가면 되겠지, 그지? 그때 의미상의 주어로 얘를 쓰면 되겠어. 앞에 형용사가 사람의 성향이나 성격을 나타내면 of를 쓰는 건데 일반적으로는 다 for 쓰죠, 그죠? 그래서 unusual은 사람의 성향 아니니까 그냥 for. 그 다음에 지구과학자들 earth scientist. scientist. 이 사람들이 그렇지. to make 다음에 발견하는 것이냐, 그렇지? 발견하는 거니까 make discoveries. 이런 식으로 하시게 되면은 아주 잘 틀릴 수 있는, 얘를 주어로 놓고 막 문장을 동사로 쓰려면 막 이상한 짓거리를 하는 동사, 그런 형태는 안 쓸 수 있다 이거야. 알겠어요? 네.
그걸 지금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다. 그 다음에 가목적어, 진목적어, 투부정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뭐 천인물 리딩에서도 지금 보면은 가목적어는 오늘도 나왔었어, 그지? 오늘도 나왔었기 때문에 익숙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되겠어. 자, 얘를 해석을 안 하겠잖아, 그지? 불가능하게 만든다, 뭐 하는 것을 이렇게 되겠지, 그지? Focus on speaker's message를 집중하는 걸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노이지한 어디언스가, 시끄러운 관객들이, 청중들이. 됐어요? 그래서 뭐 하는 것을, 뭐가 뭐 하는 것을 뭐 하게 만들었다. 뭐 하는 것을이 근데 길어 보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바꿔보면 스피커드, 이 말하는 사람의 메시지에 집중하는 것 해가지고 길잖아. 그렇지? 그랬을 경우에는 동사 다음에 바로 목적어를 쓸 수 없고 가목적어를 쓰시고 뭐 하게 만든다라는 목적격 보어를 먼저 쓴 다음에 뒤에다가 진목적어를 써줘야 된다고. 오케이? 또 목적격 보어를 부사로 혼동하게 만드는 문제도 있는데 목적격 보어는 절대 부사가 될 수 없고 형용사, 즉 여기다가 막 hardly 써놓고 맞았다고 생각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라고. 알았어요? 그 얘기 하고 있는 겁니다. 샘플 한번 봐볼까요? 오른쪽에. 이렇게 설명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애매하니까. 자. 바로 3번 배열 가볼까요? 3번. 그는 미래에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기치 않은 상황을 위해 돈을 저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생각한다. 이거야. 시우씨. 자, 주어는 그는. 동사는 생각한다. 그죠? 목적어가 어디 있냐? 돈을 저축하는 것이 현명하다가 목적격 보호야. 근데 목적어가 엄청나게 기네, 그지? 그렇게 하면은 자연스럽게 가목적어를 쓸 생각을 하라고 해. 가목적어 동사 쓰고 이 쓰고 목적격 보호를 쓰고 나서 목적어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he 그 다음에 생각한다 thinks 그 다음에 뭘 써라? 가목적어 it 그리고 현명하다고 wise 그리고 뭘 써라? to 부정사 to 뭐 하는 거야? 저축하는 거네. save네. to save. 이제 여기서 안에서 봐야 돼. 돈을 저축하는 거네요. money를. 근데 뭘 위해서? 예기치 않은 상황을 위해서. for 어떤 상황? 예기치 않은 상황이죠. 그죠? 예기치 않은 상황. 그러니까 unexpected. 예기치 않은 그 다음에 마지막 circumstances. 이러면 문장 만들어지지, 그지? 오케이? 할 수 있겠죠, 그죠? 연습해봅시다. 연습해보게요. 자, 그 다음에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태와 시제. 태와 시제. 자, 이거는 사실 이 부분이죠, 그죠? 여기다가 설명할게요. 봐봐. 투부정사와 동명사가 자, 이런 게 있어. 단순형이 있고 완료형이 있고 단순 수동이 있고 완료 수동이 있다 이거야. 그냥 투부정사 동명사 이렇게 하나의 형태만 있는 게 아니다 이거지. 3학년 때 나오는 거야 이거. 중3 때. 중3 선행과정에서 선생님이 지금 뭐 2학년 애들 아까 저기 유한이 동생 그 반 있잖아 그지? 거기서 설명했던 거야. 자, 단순 형태는 우리가 알고 있는 투부정사 동명사 다 이거 똑같아. 근데 이제 완료 형태라는 거는 to, have, pp 형태라는 게 있고 여기는 having, pp 형태라는 게 있어. 자,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have랑 pp가 들어간다는 거는 같아. to 부정사니까 to를 붙이고 동명사니까 have를 ing로 쓴 거야. 얘는 어떤 의미냐? 주절 동사보다 이전 시제. 주절 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말하는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단순 수동이 있어. 이제 단순과 완료가 왜 붙는지. 시제가, 그러면 이제 단순과 완료의 차이는 뭐냐? 얘는 주절 동사와 다른 시제가 아니라 같은 시제.
얘는 이전 시제. 주절이 현재였으면 얘는 과거. 주절이 과거면 얘는 had PP.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단순 수동 형태는 to be PP 형태가 있겠고, 여기는 being PP 형태가 있겠고, 여기도 뭐 형태가 다르긴 하지만은 BPP가 들어갔다라는 것은 같아. 얘는 뭐겠어? 의미상의 주어와 수동 관계. 즉 저기 나와 있는 예문이 지금 그거잖아. To be understood. To be understood. 자, 해석해 보면은 자, 몇십 년이 걸렸다. It took decades야. 몇십 년이 걸렸다. 시간 다음에 시간이 그러니까 take 다음에 시간 나오면 시간 걸리다고 이때 이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가 뭐 하는 것이 이 진화론입니다. Theory of Evolution. 진화론이 이해하는 거야? To be understood가? 아니죠. 이해된 거죠. 그죠? 이해된 거야. 진화론이라는 게 누군가에 의해서, 대중들에 의해서라고까지 나왔네. 그지? 대중들에 의해서 이해된 것. 그렇게 수동적인 의미를 나타내기 위해서 to be PP 형태를 써놨어. 자,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마지막 완료 수동. 완료 수동이라는 것은 어떤 형태를 말하는 거냐?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지. 요거 두 개를 합친 거지, 그지? 그럼 어떤 의미가 만들어져? 주절보다 이전 시제이면서 의미상의 주어와 수동적인 관계, 이걸 합친 게 완료 수동이다 이거야. 그럼 어떻게 형태가 돼? 이 형태들을 다 띄고 있어야 돼. 여기 형태들을 다 띄고 있어야 돼. 즉 여기는 to have 다음에 또 BPP를 써야 되니까 빈 쓰고 PP야. 왜? have 다음에 PP 형태를 써서 완료 시제를 나타내기 위해. 그 다음에 여기는 having 다음에 또 뭐 빈을 쓰고 PP야. 이렇게 해가지고 아 완료고 아 이렇게 해가지고 수동이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그래서 니들이 알고 있었던 투부정사가 이거와 이거였다면은 아쉽지만 이런 것들도 다 투부정사 동명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각각 나오는 형태가 다르니까. 그죠? 요거 꼭 기억해놔. 이거 중요해. 알았어? 적어놔. 적어놔. 지금 여기 안 적어져 있잖아. 밑에 여기 2번 밑에다 적어놓으면 되겠네. 자, 보세요. 그래서 동명사 관용적 표현은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하고 그 다음에 문법 문제를 풀기 위해서도 당연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문법 문제야 당연히 여기 밑줄 쳐놓고 이 형태가 맞는지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겠지. 당연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를 동사 원형으로 쓸 건가 투부정사를 쓸 건가. 특히 이런 거 looking forward to ing to 써놨으니까 동사 원형으로 생각하기 너무 쉬운 표현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공부를 해놓으면은 저걸 무조건 ing를 쓴다. 기억 뭔가를 몹시 기대하다라는 의미로 쓰다가 저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 When it comes to도 to 있으니까 동사 원형 쓰기 쉽다고. 근데 그런 거 아니라고. 그지? be used to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to 쓰는 표현이 있죠? 있어요. 투부정사라고 해가지고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가 다르죠. 익숙하다라는 의미를 만들 때야 비로소 여기가 to 다음에 ing를 써야 돼. to 부정사를 쓰게 되면 사용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거고. 그래서 구별을 해가지고 공부를 해놔야 된다. 자, 이 표현들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당황스럽게 낯설 수도 있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저 오늘 거짓말 안 치고 중학교 2학년 애들 이거 시험 봤습니다. 시험지 보여드릴 수도 있어요. 뜻쓰기 해가지고. 걔네 근데 여기서 솔직히 이거 다는 아니었거든. 이거의 한 절반 정도 봤을 거예요. 근데 그거 거의 다 쓰긴 합니다. 걔네도. 외워서 공부해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 표현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뭐야? 아, 익숙하게 해놔야 되니까 당연히 뭐 써놓고 이런 게 있는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거야. 자주 까먹으세요. 그래서 자주 까먹고 다시 보고 자주 까먹고 다시 보고 하세요. 자,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에 대한 얘기도 투부정사가 의미상의 주어 형태가 있으면 동명사도 당연히 있는 거죠. 그죠? 아, 이런 거 보세요. 펄 동그라미 치고 소유격이나 목적격의 형태로 쓰죠. 그죠? 그래서 ing 앞에 만약에 일반 명사에 대한 어포스트로피 s가 있다. 이것도 또한 의미상의 주어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렇지? 이거 소유격 형태잖아요. 그죠? 오케이? 누구누구의라고 읽으면 안 된다고. 누가 뭐 하는 것이. 여기도 그녀의가 아니야. 그녀가 이긴 것이죠. 그죠? 그렇게 보셔야 되겠다.